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품별 원가 계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준비 과정, 지난 시간에는, 요런 준비를 했었죠. 제품별 매출 실적을 정리하고, 월별 발생 비용을 정리하고, 보험 정리해서 재료비까지 계산한 과정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제품별 매출 실적 옆에다가 비용을 제품별로 이제 가져오게 해서 제품별로 원가 이익 계산을 하는 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별 원가 계산입니다. 저기 매출 실적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었고, 여기 수출이라고 했던 거는 자, 여기에 대해서만 이제 요 제품만 수출이라는 거고, 나중에 이 수출 운반비, 어, 이 수출 운반비를 여기로 이제 바로 얘만 꽂아 주려고 이렇게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얘만 수출로 이제 설정을 좀 했었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매출 실적이 정리가 돼 있고요. 요 옆에다가 이제 원가 정보를 이렇게 쭉 가져오게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정의를 좀 해야 됩니다. 먼저 제가 이 옆에 보시면은 배부를 위한 추가 정의라는 이제 칼럼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출액 비율은 몇 퍼센트냐, 이제 총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 제품별로 이제 몇 퍼센트냐, 그다음에 뭐 환산 생산량이라는 것도 하나 만들었고, 환산 생산량이 이거 지표 개수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환산 생산, 환산 계수가 되고, 이걸 가지고 환산 생산량을 또 별도로 만들었어요. 이 환산 생산량이란 거는 뭐 어떤 의미냐면은, 어, 비용을, 가공비를 배분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해줄 것이냐,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 좀 차등을 주기 위해서 이제 만든 지표입니다. 제가 뭐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조 고정비하고 공통 판관비는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을 했어요. 왜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을 했냐? 배분을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요. 회사별로. 회사의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직접 찾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비싼 거, 회사마다 이 회사도 판매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근데 5만 원짜리도 있고 5만 원, 5천 원짜리도 있고 뭐 비싼 건 9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럼 9만 원짜리가 왜 비쌀까요? 만드는 게 투입되는 재료비가 더 비쌀 테고, 그리고 만드는 공정도 조금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더 많이 갈 거예요, 아마. 제가 뭐 그거는 이제 각 회사마다 뭐 정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아마 그럴 확률이 커요. 그래서 어 비싼 제품에 비싼 가공비를 배부한다라는 거는 뭐 그냥 합리, 십중팔구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는 각 회사마다 회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정비와 공통판관비, 그러니까 둘 다 고정비예요. 이건 제조 쪽에서 발생하는 고정비, 공통판관비는 판관비 쪽에서 발생하는 고정비예요. 그래서 고정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출액 기준으로 배분을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한 거는 요건 총원가고 옆에 가시면은 요거는 단위당 원가예요. 그래서 요렇게 글자를 하얗게 표시하고 배경을 좀 짙게 한 거는 요거 기준으로 먼저 배분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총원가 기준으로 먼저 배분을 한 다음에 수량으로 나눠서 단위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조 구정비는 여기서 먼저 결정을 하고 여기서 수량으로 나눠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 같은 거는 앞에서 우리가 단위당 재료비를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에서 단위당 재료비를 계산을 해놨어요. 자, 단위당 재료비를 계산해놨기 때문에 요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위당으로 먼저 재료비를 가져오고 여기에서 수량을 곱해서 총 재료비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고정비는 총원가 기준으로 배부를 먼저 해서 수량으로 나눠서 단위당을 구하고, 변동비는 단위당을 먼저 구한 다음에 총 수량을 곱해서 총원가를 가져오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조 변동비는
자, 제조 변동비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 이 환산 생산량이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자, 가장 쉬운 거를 기준으로 1이라고, 환산계수를 1이라고 놓고, 그 높은 것을, 어려운 것, 좀 가격이 비싼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1점 몇으로 이렇게 구해주었습니다. 예, 어떻게 했냐면은, 자, 요 가격, 요 가격, 그러니까 요 가격을 분모로 놔두고 이 제품의 가격 나누기 기준 제품의 가격 해서 1점 몇으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얘를 1이라고 봤을 때 얘의 환산 생산량은 몇이냐? 실제 생산량 곱하기 환산 개수를 곱하면은 환산 생산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641이라는 거는 어, 이 실제 생산량은 2120인데 기준 거를로 봤다라고 하면은 2641개까지 만들었을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641개 기준으로 자, 개조 변동비는 자, 그 기준이 1인 것이 2641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총 제조 변동비가 2655만 원이었어요. 얘는 어디에서 왔냐면은 W39 우리가 비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W39 자, 제조 변동비는 2,655만 원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2,655만 원을 자, 단위당 제조 변동비는 자, 환산 생산량으로 2,641이었으니까 2,641로 나눴을 때 1,054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만든다.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제품이 환산 개수가 1인 제품은 1,54원이 되는 거예요. 제조 변동비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녀석들은 이 환산 개수를 곱한 걸로 이제 제조 변동비가 계산이 되는 거죠. 자, 1.5, 환산 계수가 1.5인 거는 1,054 곱하기 1.5 해가지고 15,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얘는 1.8을 곱해가지고 1.8을 곱해가지고 18,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위당 제조 변동비를 먼저 계산을 하고 요걸 가지고 생산 수량을 곱해가지고 제조 변동비 합계를 구했습니다. 이거 단위당은 변동비는 재료비하고 제조 변동비가 변동비인데 변동비는 단위당으로 먼저 계산하고 생산 수량을 곱해가지고 총원가를 구하고 고정비는 제조 고정비와 공통판관비가 고정비입니다. 총원가 기준으로 먼저 배분을 한 다음에 총원가 기준 이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제조 고정비가 총 나눠야 될 고정비가 1,795만 원입니다. 요는 W44 자 W44 요 1,795만 원이고 공통판관비는 1,100만 원이고요. 1,795만 원, 1,100만 원을 가지고 매출액 비율이 요렇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이제 배분을 해줍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주고, 자, 공통판금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배분을 해주고요. 제품별로. 그리고 요거를, 자, 단위당 원가에서 제조고정비로 가면은, 총, 제품별로 나눠진 총 고정비를 가지고, 자, 실제 생산량, 판매량으로 나누어주면은 단위당 고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는 총원가 기준으로 먼저 배분을 하고 단위당으로 가고 단위당은 변동비는 단위당에서 먼저 계산하고 이제 수량을 곱해서 총원가로 왔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건 여기서부터 어떤 건 여기서부터 온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변동 판관비가 있는데 변동 판관비가 뭐냐면은 자, 우리가 해상 운반비가 3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얘는 수출 제품에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얘만 꽂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자, 변동판관비는 여기서부터 단위당으로 먼저 이제 가져갈 거예요. 자, 단위당은 얘는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 매출 실적 이제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 것들은 좀 정리를 했어요. 여기서 해상반비가 30만 원인데 얘는 수출 제품에만 배부를 해야 되겠죠. 예. 수출 제품에만 배부 요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자 30만 원인데 200개이기 때문에 수량 200으로 나누면은 한 개당 1,500원이라는 해상운반비가 나온 거고 해상운반비가 단위당 1,500으로 이제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생산량을 곱해서 3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주면은 자, 이 매출 실적 오른 매출 실적에 이제 제품별이 나와 있고요. 제품별 판매처 뭐 수량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요거 정의된 기준으로 원가가 다 배부가 된 거예요. 예. 자, 재료비, 제조 고정비, 제조 변동비. 그래서 요 세 개의 합이 이제 제조 원가고 공통 판관비, 변동 판관비. 요게 이제 판관비고. 그래서 요렇게 합하면은 총 원가가 계산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매출액이니까 매출액에서 총 원가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각 제품별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맨 위에 A100은 이익률이 이제 3%, 그다음에 A150은 6.7%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맨 마지막에 C300 같은 경우는 14.4% 이렇게 원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총 원가는 1억 2,553만 원인데 우리가 원가 계산을 한 근데 2번에서 집계한 여기에서 집계한 총 원가는 1억 1,980만 원이에요. 요거 차이는 이제 재료비 차이. 재료비가 우리가 아, 여기는 뭐 재료비가 실적 원가에서 이렇게 집계가 됐는데 우리가 재료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험 기준으로 풀었기 때문에 저것보다 약간 높게 티겟팅 돼서 재료비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 차이가 살짝 나는 거고요. 그 정도는 이렇게 감안하고 이게 뭐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가면 돼요. 예. 일부러라도 1, 2%는 좀 높게 계산하는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총원가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단위당 기준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위당 기준으로 보시면은 자, 판매 단가가 숨기기 이렇게 하면은 자, 개당으로 판매 단가가 5만 원인데 원가의 구성 총 원가는 자, 48,500원이다. 그래서 이익률은 3%다. 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 세 개는 자, 우리의 총 이익률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자, 한번 볼까요? 총 이익률이 숨기기 취소하면은 8.7%예요. 총 전체의 이익률은 8.7%인데 8.7%보다 낮은 애들이 얘네들이고 얘네들은 8.7%보다 높은 애들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는 이유는 평균보다 낮은 녀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고민해 볼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뭐 전략적으로 어떤 거를 뭐 더 키우겠다. 뭐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 이거 3%인데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8.7%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결산할 때마다 한 8%, 7, 8%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제일 많이 파는 녀석인데 얘가 3%밖에 안 나오네. 근데 얘가 뭐 제일 싸게 파니까 일부러 가격을 좀 낮게 했다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는 얘도 평균 전부 다 평균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낮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이제 뭔가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겠죠. 얘를 이제 페이드 아웃 하는 전략을 펼치거나 얘를 판가를 높이는 전략을 펼치거나 뭐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게끔 이 제품별 원가 개선을 하면은 그런 의사결정에 이 원가관리 회계에서 적정한 원가 정보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을 뭐 위아래 이제 메모 좀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가 계산이 된 겁니다. 자,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매출 실적을 정리하고 비용을 정리한 다음에 비용을 고정비는 이렇게 매출액 기준으로 뿌려줘요. 근데 뭐 회사마다 우리는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그냥 만드는 공정은 똑같다. 하면 그냥 개수 기준으로 그냥 뿌려주면 되겠죠. 예. 매출액 기준이 아니라 그냥 개수 기준으로 뿌려줘도 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배부 기준은 회사마다 이제 합리적인 걸 찾아서 하시면 되고, 아무튼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어 보시면은,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앞에서는 제품별 원가 계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만든 요 자료는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게 몇 개냐. 제품이 겨우 10개밖에 안 돼요.
10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보고서라도 뭐가 문제네, 뭘 어떻게 해야겠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 50개, 100개 된다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구분이라든지 판매처 정보를 넣은 다음에 요거 기준으로 다시 한번 모아봤어요. 자, 우선 뭐 이렇게 피벗으로 해가지고 대구분으로 모으고 그 이쪽에다 이런 정보를 모아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서미프스 함수를 써가지고 자, 우리가 대구분이 3개니까 ABC 넣고 수량이라든지 매출액 이런 걸 가져오겠습니다. 자, 서미프스 함수는 자, 서미프스 함수는 자, 서미프스 더해라 G를 더해라 G가 얘예요. 매출 실적 수량이에요. G를 더해라 D가 대구분이고 AH9는 이제 제품 ABC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자, D가 AH9 B이면은 그때 수량을 더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액을 더하기 하고 재료비를 더하기 하고 고정비를 더하기 하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겁니다. 뭐, 제가 이 영상에서 지금 서미프스 함수를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네, 서미프스 함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DY 경영연구소하고 서미프스 함수 찾으시면은 아마 서미프스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대구분별 A, B, C별 수량, 매출액, 재료비.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A, B, C의 영업이익률은 어떻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럼 A는 한 6.97% 정도 되고 B가 10%, C가 한 14%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수량으로 나누면은 어, 단위당 기준입니다. 여기는 이제 수량은 참조고요. 예, 여기는 이제 한 개 기준에 54,800원에 팔고 총원가는 5만 1,000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부분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이제 거래처겠죠. 예. 그래서 거래처별로 A 땡땡사에는 이렇게 되고 있고, L 땡사에는 이렇고, 3 땡사에는 이렇고, 현 땡사에는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딱 보면은, 자, 이제 3 땡사에는 영업이익률이 3.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로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삼땡사에는 너무 뭐 거래 조건이 뭐 특수하지 않다라면 타사에 비해서 너무 싸게 팔고 있구나. 요걸 좀 올려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한번 영상 참조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상단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회계적인 측면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